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구 천마산을 오르내리는 모노레일과 정상 부근에 복합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 문제로 사업이 부침을 겪기도 했는데요. 늦어도 올가을에는 전망대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천마산 정상에 들어선 복합 전망대 모습입니다. 지상 4층 규모로 면적은 2,2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는 마무리됐고 내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로 복합 전망대 건축 공사와 스카이워크 설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요 건축물 구조는 대부분 완료됐고 본격적인 운영은 하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망대는 2층의 생태 체험관과 스카이워크가, 3, 4층은 카페로 활용됩니다. 특징은 뭐니 해도 시원하게 트인 풍경입니다. 부산항을 발 아래 두고 270도 파노라마 풍경이 펼쳐지는데 맑은 날씨엔 대마도까지 전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m 절벽 위에 만들어진 길이 32m의 스카이워크는 하늘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의 아찔함까지 더해 전망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애초보다 2배가량 많은 390억 원. 전망대와 모노레일 구간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과 경관 조명이 추가됩니다. 또 전망대 앞 조각공원은 야외 전시 공연장으로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관광 모노레일은 아미배수지에서 복합 전망대까지 3km 구간에 조성될 예정으로 터다지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광 모노레일은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하부 승강장 부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건축물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은 복합 전망대와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이동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구는 오는 9월 전망대를 일반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카페는 외부 임대해 모노레일 운영 수익금과 함께 지역 복지 정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의 파크골프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에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최근에는 중장년층까지 저변이 확대되면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남구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파크골프 협회에 따르면 부산 지역 파크골프 인구는 등록 회원만 9천여 명, 비회원까지 더하면 3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파크골프장은 정식 코스를 갖춰야 해 주로 강변이나 공원에 밀집해 있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남구와 수영구를 포함한 6개 지자체에는 파크골프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 지역의 시설은 서부산에 몰려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파크 골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수구까지 가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이미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남구는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환경공원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먼저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7에서 9호를 조성하고 하수 처리 시설 외곽 부지에는 11억 2천만 원을 투입, 내년까지 최대 10호를 갖춘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부산시도 남구 장애인 복지관과 모룬대, 해운대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곳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최근 지자체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일컫는 워케이션이 서구에도 생겼다고 합니다.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 이 센터를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구 송도 해수욕장 끝자락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 맞은편 주상복합 빌딩에 있는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개별 사무 공간과 안락한 소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간단한 차나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서구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웰리스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시범 운영했는데 서울, 경기, 경상권 등에서 직장인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구 워케이션 센터는 부산 원도심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겐 8만 원의 숙박 바우처와 4만 원의 관광 맛집 바우처도 제공됩니다. 또 숙박업소 입실 시 서구 관광 안내도와 바우처 이용법 등을 담은 웰컴 키트도 전달합니다. 센터는 올해 3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숙박시설 4곳과 관광, 체험장 7곳, 로컬 푸드 맛집 16곳 등 바우처 참여업소를 확대했습니다. 저희 서구 웰리스 워케이션은 송도 용궁 구름다리, 다이빙풀 체험을 포함해서 서구 원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태석 기념관 등 문화체험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워케이션 이용 대상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어야 하고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할 땐 워케이션 센터에서 발급한 QR코드로 센터 출입과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10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원도심을 잇는 부산 항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경제성 문제로 자초된 5, 6도 트램 구간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부산형 급행철도와 부산항선 등 10개 노선이 반영됐습니다. 처음 반영된 연산 제2센텀선은 센텀 2지구와 원동역, 연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8km 고무차륜 무인 경전철입니다. 연산 토곡 사거리 일대의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동네 안락동과 해운대 반여 재송동을 이어주는 새로운 도시교통 축으로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도시교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지역은 도심지 지역이면서도 교통이 불편하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던 지역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후보 노선은 5, 6도선과 주례 부산역 연결지선, 동부산선, 덕천 초읍 서면선 등 4개가 반영됐습니다. 부산항선에서 제외된 남구 용호동 구간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연결지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원도심을 잇는 부산항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항선은 태종대에서 북항, 경성대 부경대역을 연결하는 24km의 수소 트램입니다.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무산된 5, 6도선의 1.2km 구간만 반영됐습니다. 남구는 5, 6도선의 나머지 구간이 우암 간만선과 통합되도록 오는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부산항선이 LG 메트로 입구까지 가서 그걸 부경대까지 부경대 경성대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결선으로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남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계획은 부산항선이 지금 가장 그 BC도 높게 나오고 빨리 진행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부산경실련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할 부산 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 핵심 과제 20개를 선정하고 각 정당이 대선 공약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광역 교통망 구축 등 5개 분야입니다. 시민사회가 정부가 협치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동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세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독립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고유 입법과 행정, 재정권을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독립 규정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확대 강화가 있겠습니다. 또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와 골목형 상점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고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부산 서울 간 고속철도 무정차 운행과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의 광역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동해선과 같은 형식으로 광역철도로 운행해서 배차 간격을 20분, 30분 내로 하고 요금도 2, 3천 원 내로 할 필요가 있어서 불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의 중요한 하나였던. 이와 함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과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재검토, 침례병원의 보훈병원 지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대선 부산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후보들의 부산 지역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하구는 침체된 하단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상인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엔 부산 최대 규모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달엔 정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도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최대 자율상권 지역이 된 사하구 하단역 일대가 시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하단역 일대를 비롯해 부산대합과 기장시장 일대 등 3곳. 내년부터 5년간 1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하단역 일대엔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하구는 하단역과 동아대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권 특성에 맞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상품은 물론 브랜드 개발에도 나섭니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지역 상인과 임대인 등 약 1000여 명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고 사하구는 지역 향토 기업과 상권 활성화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더해 하단이라는 지역이 부산역 급행철도망과 도시철도 하단 사상선, 녹산선 등 교통 인프라가 집결된 사통팔달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하구는 상권 내 유동 인구의 체류 시간을 늘려 소비를 촉진할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하단 상권의 경우는 동아대학교가 인접해 있는 대학 상권, 그리고 또 조그마한 골목 상권도 있고 또 아트몰링이라는 대형 상업시설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합 상권으로서 이번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되면 청년층 그리고 또 직장인 또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부 상권의 명실상부한 대표 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사하구 하단 자율상권은 지난달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에도 선정돼 국시비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단역 일대가 정부와 시의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서부 상권을 대표하는 최대 상권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지역민과 상인들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의회가 비상계엄을 비판한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엄 관련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이 공개사과 처분을 받았는데요.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의원 역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7일 열린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첫 북구 추경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이사비용 지원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15건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상임위원회에서 계엄 관련 발언을 한 손bun현 의원에 대해선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손 의원은 계엄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 의원을 의사진행 방해 등의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했고 진통 끝에 국민의힘 의원 7표, 민주당 의원 5명 기권으로 손 의원은 끝내 공개 사과했습니다. 올해 1월 본회의에서 같은 취지 발언을 한 민주당 김태희 의원 역시 이날 임시회에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탄핵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했다고 징계를 강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위함인지 다시금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당을 대표했다기보다는 국가와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정기수 의원은 추진 중인 북구청 신청사가 충분한 주차 공간과 녹지 공간을 갖춘 공원형 청사로 건립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북구청사는 주민들이 공간이 되어야 하기에 청사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등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이어 김태식 의원은 북구에 전무한 문학기념비 설립을 요구했고 손분현 의원은 몇 해째 지연되고 있는 덕천 만덕권역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서구의 골목을 걷다 보면 옛 감성이 물씬 풍기는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부산의 향토 음식 완당을 파는 식당인데요. 평일이지만 점심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집 역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1947년에 창업하신 가게입니다. 할아버지가 1대 창업주,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맡으면 3대가 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일본에 들어가셨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러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들어가서 음식을 배워오셨어요. 1945년 해방되고 나오셔가지고 부산에 정착하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수레라 그러죠. 그걸로 완당집을 시작하신 거죠. 완당은 얇은 피로 그 넘기는 식감으로 먹는 음식이거든요. 피가 두꺼우면은 아무래도 좀 맛이 떨어져요. 보통 개수로 하면은 한 3,000개 넘게 빚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육수가 중요하죠. 보통 한 2시간 정도 끓입니다. 예. 집집마다 육수 끓이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돼지국밥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집은 진하게 우리는 있고 어떤 데는 맑게 우려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육수가 맑은 편이거든요. 진하게 안 우려내요. 근데 그 불 조절 잘못하거나 시간을 잘못 재면은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와요. 그러면 저희 집이 원하는 육수가 안 나오는 거죠. 1947년 부산 골목을 누비던 작은 완당 수레가 3대를 거쳐 오늘의 식당이 되었는데요. 무려 65년 동안 근무한 주방장님은 1대부터 3대까지 역대 사장님들과 함께하며 원조 완당의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요 제일 우대 할아버지께서 같이 일하실 때도 할아버지가 성격은 좀 활발해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하나하나 잘 알뜰히 가르쳐주고 마음도 잘 쓰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2대, 3대, 지금 3대까지 지금 충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제가 오래 있어 놓으니까 지금까지 있네 하면서 그 맛이구나 이러면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맛있다 하는 소리 듣고 나가시는 분은 그때가 제일 이제 기분이 좋을 때지요. 올해로 78년. 변하지 않는 추억의 맛을 못 잊어 찾아오는 단골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던 아이가 장성해서 다시 찾아올 정도라는데요. 3대째 오고 있어요. 할머니 집이 요 동네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랑 이제 그 아내. 근데 맛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꼭 그러고 사실 여기 음식들이 다 부드러운 음식들이어서 이제 다들 지역 그 동네 분들 그 되게 오랫동안 오시면서 또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하고 선배들이 소개해줘서 처음 와본 곳이고 일단은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되게 빠른 회전율이랑 저렴한 금액이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다시 그 아들로 3대가 지켜가고 있는 부산 원조 완당의 맛. 그 역사를 인정받아 부산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3대 사장 이상준 대표님이 손님들께 전하고픈 말은 무엇일까요? 항상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은 약 1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중에는 화창한 날씨 속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야외 활동을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